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저출생의 원인에는 높은 집값이나 사교육비도 있지만 육아 부담과 여성의 경력 단절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고 경력 단절 후에는 재취업이 걱정인 여성들의 현실을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현장 리포트에서는 다시 문을 연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아봅니다. 3월 8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사고 소식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고산역에서 월드컵 삼거리 방향이고요. 고산농협 교차로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세대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은 현재 가장자리 차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은 감삼내거리 조금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크레인 차량 동원해서 공사 중입니다.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은 수성교에서 침상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0도, 의성 영하 5도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습도 5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로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경북대 홍원하 총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상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홍 총장은 어제 경북대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예민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홍원하 총장은 입장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비례대표 신청은 전혀 무관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총장은 최근 의대 증원 추진과 저의 비례대표 신청이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많은 정치적 해석을 가져왔다면서 두 사안은 무관하고 의대 증원 추진의 진위가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과 철회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여러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닌데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공천 신청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직선제로 선출된 홍 총장의 임기가 오는 10월까지 8개월가량 남은 시점이라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본관 앞에서 시위를 갖고 학교 운영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총장직을 유지한 채 정치 활동에 나서는 건 교육과 대학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앞세운 이기적 선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적 거래를 위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북대 교수회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경북대 교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홍원하 총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북대 구성원들은 홍원하 총장이 4년간 성실하게 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믿었다면서 임기 중 그 믿음을 저버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또 1238명 경북대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회는 더 이상 홍원하 총장을 신뢰할 수 없고 신뢰받지 못하는 총장은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홍 총장이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이 됩니다. 지켜볼게요. 다음 소식은요. 네, 국내 최대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 기업이 대구에 연구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포커스 HNS, SK 실더스와 AI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포커스 HNS는 AI 기반 물리보안 관제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이고 SK 실더스는 국내 대표 보안 기업입니다. 네, 지역 첨단 산업에 활력을 더하게 됐는데 이번 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대구에는 첨단 산업 기업의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커스 HNS는 수성 알파시티의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 부문 AI 안전 솔루션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최대 ICT 기업 집적지인 수성 알파시티에는 현재 24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지난해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구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연구센터 유치는 대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사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네, 대구에서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적발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내 시민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앞서 6일 밤에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대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뒤따르던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삿짐에 몸담은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요. 이제 이삿짐은 아무리 해도 손으로 다 모든 것을 이게 자동이 안 되고 수동으로 사람 손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제 정리 같은 거 정돈 이렇게 잘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 인원을 좀 더 씁니다. 요즘 엄마들은 전부 다 이제 자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재학기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 이제 중간에 전학 같은 거 안 가려고 신학기 전에 전부 다 이동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좀 많이 움직이고 전부 다 이제 교육열이 좀 높은 엄마들이 수성구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진짜 남는 분들은 이사할 때마저 꼭 연락 오고 찾아주시는 손님, 또 이렇게 더운 날에 진짜 물이라도 한 모금 주시는 분 있고, 저희도 이제 이게 작업이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거고 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잖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조금씩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G 티키타카 코너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오늘 여성 중에서도 엄마인 두 분을 모시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출산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 두 분입니다. 이민정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 좋은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보라 스마트 크리에이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합계 출산율 내려간다 하더니 더 내려갔습니다. 지난해가 0.72명이었고 4분기만 떼서 보면 0.65명이더라고요. 두 분 수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0.7명이 깨지는 건 좀 두려워했었죠. 네. 그렇지만 뭐 예견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통 다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인이 뭐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높은 주거비,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과열이 만든 결과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일 육아를 하기 어려운 뭐 장시간 노동, 직장과 가정, 뭐 여러 뭐 성차별, 여성의 경력 단절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들이 있는데 있지만,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요즘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이 출산율을 또 낮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라이프 듭니다. 스타일이. 맞습니다. 와,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제가 출산령 관련해서 보도를 봤는데 아직 낳지 않은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낳겠다, 못 낳겠다 이제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네. 시군구를 살펴보면은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 뭐 선을 무너진 것은 약 한 70여 곳. 대부분이 근데 또 대도시예요. 서울이 한 25개의 모든 자치구가 사실상 다 들어갔고 대구는 4곳인데요. 특히 우리 서구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 해 합니다. 동안 400명. 네, 청년들이 그만큼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네. 이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도 사실상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려운 장시간 노동,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출산 합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다 워킹맘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과 여성들의 육아 부담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육아 터널에서 경력 단절이 없었나요? 아, 네, 저는 참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집 주변에 받아주는 영아 어린이집이 없었던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소위 말하는 저는 친정 찬스를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두 돌은 봐야지 내가 하는 마음으로 24개월은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기 전까지 독방 육아를 한번 해봤는데 네. 사실상 정말 모든 계획은 올 스톱이었습니다. 일도 일이고 제가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라서 휴학도 하고 경력 단절 진짜 사회와의 단절이 사회와의 아니었나. 단절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생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째 때는 사실 아이 낳고 보름 만에 계속 일을 했고 보름 만에. 네, 둘째 때는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루도 쉴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중환자실 가고 뭐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주변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게 네. 이게 일종의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애 낳으면 안 되는구나. 직장에서 주는 최소한의 뭐 출산, 육아휴직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네. 예, 자영업자의 어떤 슬픔을 좀 느끼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요즘도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원래. 예,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학교해주러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는 건지 육아를 하는 건지 3월에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월이죠. 또 첫 학기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중간중간 학교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을 유지하려면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돌보미를 입주로 네. 이제 해서 키웠거든요.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아이를 안 키우니까 네. 그 자리를 또 다른 여성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됐든 뭐 아이 돌보미든 누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직장인 일반 월급보다 더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사실 엄마가 아이랑 있는 게 아이한테도 가장 좋을 텐데 저는 이거 아이를 안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네. 육아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네. 또 친정 엄마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이는 많으신데 계속 지쳐가고 아이 돌보미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도 잘 키워주셔서 오래 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정말 그냥 내 경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몇 년만 고생하면 도태되지 않고 커리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냥 그 모든 사람을 고생을 시킨 거죠, 사실. 네. 사실 애가 뭐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게 여성의 어떤 직장 경력이 계속 같이 변하면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신생하면 집에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고 유치원을 가면 또 그 시간만큼 일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좀 더 크면 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과연 이런 일자리가 있을지 또 그런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일지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 근무제가 좋긴 좋은데 이런 걸 다 맞춰줄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이 회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죠? 이게 양직
양질의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 뭐 다양한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유형의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하고는 다르게 전일제 일자리와의 시간 비례적으로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하는 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가정 양립도 지원이 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진짜 경력 보유 여성들이 되어서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또 중소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선정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네.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경력 보유 여성들이 또 함께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가는 이 사회 분위기가 보장이 참 되면 좋을 텐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경력 단절된 후에 내가 어디로 과연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딱 들거든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죠 주변에. 네, 맞아요. 우리 6378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은행 계좌번호, 뭐 비밀번호가 아니고 네. 네, 여성 10명 중에 6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못했다. 3명 중에 1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그리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평균은 한 7, 8년 정도 된다라는 이제 여가부의 경력 단절 여성 네. 실태 조사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구직 활동을 할 사실 시간도 없고 네. 또 나만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뭔가 초조하는 마음도 있고 네. 이렇게 세일센터라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줄임말이 네. 있는데요. 여기 세일센터에선 그래도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상담을 해주거나 뭐 직업 교육, 시창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즘 또 트렌드에 맞는 인공지능, 네. 데이터 라벨링 교육, 뭐 이모티콘 과정 이런 것들도 개설되어 있어서 좀 찬찬히 찾아보시면은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을 거라고 예, 센터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요즘에 간혹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후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하던 일하고 뭐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당연히 이게 본인이 경력 단절됐다고 하려면 원래는 좀 양질의 일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기도 한데 네. 이게 뭐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잘 취업 성공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직장만큼의 만족도를 주는 직장을 다시 재취업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네네. 아마 그게 경력 단절 때문이겠죠. 연봉 협상도 쉽지 않을 거고. 자, 근데 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여성 경력 단절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좀 있고 우리 사회도 그걸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센터도 지금 설립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계속 좋아지고 네.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요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네.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써야만 오히려 승진 가점이 되거나 경력을 네. 인정해주는 네. 그런 제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럼 아이 한 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또 남녀 모두 다 육아휴직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뭐 여성으로서 뭐 육아휴직을 더 쓴다거나 이런 게 없어져서 네. 굉장히 평등해지고 있는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모든 기업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좀 이런 제도들이 좀 늘려가고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 안 낳고 계속 이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아이를 낳고 뭐 휴직 들어갔다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고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게 좀 사실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 개선을 좀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같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전체 취업자 중에서 90%가 사실 중소기업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입장들, 기업의 구성원들의 입장들도 쉽지는 좀 않은 현실입니다. 내 옆에 동료가 육아휴직을 하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손은 누가 키우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죠? 네. 물론 대체 근로자를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만큼의 대체 근로자는 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또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어요. 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워킹맘들이 육아휴직할 때 제발 눈치 좀 덜 보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나의 직장 종료 크레딧 사업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업무 대행 직장 동료에게 6개월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오.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또 마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 워킹맘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 네. 사업 안착에 되게 많은 지원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인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은 향상됐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 인력을 확충해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보면 네. 돌봄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월급의 반 이상이 네. 육아 지출이 도우미를 되고. 위해서 또 네. 나가는 부담인 네. 건 맞는데 다만 돌봄은 노동자의 역할이 그 비중이 중요하기 진짜 때문에. 중요한 일이어서 단순히 저렴한 싼 인건비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게 국제 노동기구 협약 위반 뭐 문제도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저희가 함께 기도해봐야 되겠죠. 오늘 MZ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민정 변호사,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보라 대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재개해서 현장을 배아연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저는 어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센터는 정부의 운영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폐쇄됐는데요. 운영을 재개하자마자 그동안 도움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름이 리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와서 좀 얘기 상담하고 왔어요. 예, 지금 아직 상담하고 좀 도움이 좀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힘시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의사에서 의사소통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보니까 센터가 찾게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한국어하고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좀 다른 거 법률 교육 이런 것도 상담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았어요. 네,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한국어도 잘 구사하게 되고 의사에서 일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원래 있었는데 좀 없어서 너무 허무한 느낌 좀 됐고요. 친구들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또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네, 앞으로도 원래처럼 여러 가지 상담, 교육 등 더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네, 센터에서는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모국어로도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담당자도 들어보시죠. Kamu kerja di situ sudah berapa lama? 2022 bulan 10 masuk yang kedua kalinya di Korea. dengan pabrik yang sama. dulunya tidak ada masalah.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운영교육팀 교육과 문화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저희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고 통역이 필요할 때는 통역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는 교육문화팀에서 한국어 정보화 교육과 각종 법률, 산업안전, 정신건강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입국하신 분들은 한국어 능력이 수준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화 능력을 키우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비자 변경을 위해서 토픽 시험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토픽 시험 준비하는 반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합니다.
한 2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에 와가지고 친구들과 교류하고 상담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통역이나 번역 등의 언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김덕한입니다. 우리 센터는 대구 지역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또 기업에서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운영되는 과정은 작년 연말에 우리 센터 운영 예산이 제로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구시가 이게 공모가 당첨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 지역에 있는 근로자 들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만큼 우리 대구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목표가 2달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데가 제일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도 목표는 한 10,000여 건 이상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배아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꽃샘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다고 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